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실험객과 일론 이름입니다. 이번에는 반복수가 다른 문제 예제입니다. 어느 화학 반응에서 반응 온도를 4수준으로 해서 실험한 결과 수량은 아래표와 같다. 단 농도는 망소 특성이다. 야, 이게 하나씩 이렇게 빠져나갔죠? 예. 시험에 있는 문제죠. 여기 합 86이라는 얘기고요. 여기는 얼마인가요? 169가 되겠죠? 여기는 256이 되고요. 여기는 337이 되죠. 그러면 848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역시 이것도 CT나 이런 걸 주진 않았죠. 분산분석표 작성하시오. 이때도 달라질 건 하나도 없고, 일단은 분산분석표 작성하려면은, 먼저 이거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으니까 CT부터 무조건 구해야 됩니다. 이건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조건 CT부터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이 848이니까 848의 제곱 나누기 데이터 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446 하면 안 되죠. 빠진 게 벌써 6개 빠졌으니까 지금 데이터 10개죠. 15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71910.4가 됩니다. 두 번째는 SST를 구해야죠. 역시 마찬가지 이거 각각 제곱합을 다 구해야겠네요. 그러면 이 전체의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필요 없죠. 이건 필요 없고 그냥 바로 이거의 제곱의 합은 71914.62거든요. 여기서 마이너스 CT 이건 값 굳이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빼기 CT 하면 됩니다. 그러면 4.22가 되죠. 4.22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SST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SA를 구할 차례죠. 337의 제곱. 이 337은 4개죠. 이건 지금 다르기 때문에 각자 제곱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256의 제곱의 평균, 169의 제곱의 평균, 그 다음에 86의 제곱. 마이너스 CT 하고 나면 71914.08333이 되고요. 요거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CT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걸 빼면 3.68333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분산분석표를 작성을 하게 해놨는데요. 이 분산분석표는 F0.95, F0.99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러면 답 쓸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선 앞에는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대로 SST부터 쓰기 시작하면 4.22가 되죠. 그 다음에 A가 3.6833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0.53667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SSE를 쓸 때 소수 자리를 줄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오차가 소수점 값이 나오기 때문에 0.0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거 소수점 5개까지 안 쓰면은 기본적으로 답이 다 틀어져요. 그렇게 해서 답이 잘못 나오면 틀리는 건 그건 본인 책임이지 여러분들 그건 항의해도 소용없습니다. 절대 안 맞게 해줍니다. 절대적으로 그럼 오차 같은 경우는 5개까지 다 써줘야 됩니다. 유효 숫자가 최소한 4자리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값이 안 변해요. 그 다음에 DF가 전체 데이터가 이게 10개죠. 이게 10개니까 이게 9개가 되고요. A의 자유로는 3이죠. 3이네요. 그럼 여기서 1은 6개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1.2778이 되고요. 여기는 0.08945가 됩니다. 그러면 벌써 여기까지 조금 계산했으면 여기가 지금 다 잘려나가기 때문에 값이 이상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3.1
72588. 이게 값이 좀 다 다를 거예요. 값이 다른 이유는 이게 이제 원래 9445였기 때문에 계산기상의 분모를 뭘로 두느냐에 따라서 값이 끝에 약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채점을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건 보통 값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면 72에서 73 그 사이에 들어오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 맞고 72, 73에 들어오면 다 맞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전혀 되지를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0.95, F0.99인데 이 경우는 두 개를 다 써야 됩니다. 분사분석도가 준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 현재 3, 6인 건 맞는데, 그러니까 행위 3이고 열이 6이죠? 예, 행위 3이고 열이 6이니까 0.95는 4.76인데요. 그 밑에가 0.975예요. 그걸 써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조심하라 이거죠. 그 밑에 0.99는 맨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9.78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지금 현재 여기도 유의하고 여기도 유의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스타 2를 붙여야 됩니다. 스타 하나를 붙이면 이건 틀려요. 두 개를 붙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다가 어떻게 써야 되냐 하면은 요인 A는 매우 유의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매우 유의하다고 안 쓰면 어떻게 쓰냐고요? 그러면 유의 수준 1% 유의하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돼요. 문제가 이렇게 두 개를 줬을 때는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 유의하다면 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원래 품질 관리에서는 기준 두 개를 놓고 요까지는 유의하고 요까지는 유의하지 않다.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는 없어요. 그게 무슨 품질 관리예요?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1%면 1%, 5%면 5%가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이 시험 문제를 내는 분들이 품질 관리 의식이 아니라 그냥 통계적 사고로 내는 거예요. 통계적 사고로 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통계학만 갖고 따지는 사람들이 그게 떠들어대요. 0.95와 99인데 있을 때 이걸 가지고 매우냐 아니라 가지고 계속 따지거든요. 옛날에 했던 그 분들이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험 보는 거잖아요. 시험 보는 거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실전에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5%면 5%, 1%는 1% 정해놓고 하지. 이것처럼 둘 중에 하나를 봐서 1%는 유의하지 않은데 5%는 유의하다. 여기처럼 매우 유의하다. 이런 건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답은 그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유의하냐 아니냐. 매우 유의하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정말 버려야 할 게 많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여기까지 나오면 10점이에요. 근데 이제 뒤에 달린 문제들은 아까처럼 이런 걸 주고 문제를 붙여내면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죠. 기여율까지 나와 있죠. 예, 이렇게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문제도 붙어 나오고 저 문제도 붙어 나와요. 이게 지금 시험 문제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이런 형태의 문제도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는 얼마든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까지 주고 나오면은 이 밑에 것도 나온다. 근데 이제 아까 거에서 이어지면 여기까지 오면 이게 10점이고 이 자체에 이어지면 이게 뭐 몇 점까지 나올 수 있죠. 6점도 나오고 7점도 나오고 점수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적회를 구하고 최적회에 대한 모평률을 신뢰도는 95% 추정하실 적은 뭐 대략적으로 4점짜리라고 보면 됩니다. 합쳐서 채점한다는 얘기죠. 아니면 3점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적회는 지금 현재 이 자체가 농도인데요. 여기 붙여놨어요. 농도인데 작을수록 좋대요. 파는 사람 입장이겠죠. 예, 그러니까 망소 특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망소 특성이라 했으면 넷 중에서 평균이 가장 작은 게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탁복에서 평균이 제일 작은 건 이쪽이죠, 뭐. 그래서 저것이 제일 작네요. 합이 337이었죠. 그래서 최적회에 대한 모평률은 나는 UA1이 됩니다. UA1이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U 플러스 A1이 되고 Y가 1 땡이 되는 거죠. 네, Y가 1 땡이니까 합이 337이니까 337 나누기 4가 되죠. 그러면 84.25가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신뢰 구간을 추정하라 했으니까요. 그냥 고민할 거 없죠. 84.25에 플러스 마이너스 신뢰 구간, 여기는 정규 분포 없죠. 무조건 T 분포예요. T 0.975에 하나요? 95%인가요? 99%인가요? 이게 99% 했으면 99%를 줘야 되는데 문제는 95%를 줬죠. 네, 95%를 줬으니까 975를 쓰고요. 당연히 오차의 자유도를 써야겠죠. 6이죠.
그 다음에 얘가 4분의 337이죠. 그럼 밑에는 분모가 4예요. 예, 얘하고 얘는 항상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복수 자체가 4가 되겠죠. 4가 되고요. 저쪽에 V는 0.08944죠. 0.08944가 됩니다. 그럼 얘가 얼마인가요? 이거는 T분포표에서 975에 자유도가 6이면 2.447이 됩니다. 그러면 0.36591이 됩니다. 예, 이와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95% 신뢰 구간을 추론을 하면 되고요. 대략적으로 좀 깔끔하죠. 예, 이렇게 해서 답을 쓰면은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답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는 거죠. 예, 이걸 그대로 밑에다가 답에다가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준 A1과 A4에 대한 구간 추정을 하시오. 차두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차두리. 차두리는 산업계산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선 A1-A4를 추정하게 되면 A1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84.25 아니에요? 84.259. A4는 86이었죠? 86.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마이너스 1.75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75 플러스 마이너스 t 이건 똑같죠? 그러니까 t니까 2.447 곱하기 루트 이거는 그냥 4분의 여기 뭐야? 1분의죠?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들어갑니다. 4분의 1분의 그러면 여기 앞에는 V죠 뭐 0.08944 0.08944 그러니까 무조건 이 평균치의 계산과 오차의 계산은 같아요. 근데 이제 저기는 백인데 여기는 왜 더하게 됩니까? 분산의 가법성. 그래서 차두리가 되는 거죠. 원래 차두리라는 게 뭐예요? 더하기죠. 여기서는 이렇게 더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고민하고 자시고 없어요. 식을 쓰려면 어려운데 R 다시 딱 보니까 편하죠. 예, 평균치를 써놓고 나서 밑에다 딱 갖다 붙이면 절대 안 틀립니다. 그러면 0.81819가 됩니다. 책에 답이 끝에 약간 틀리는데 끝에 약간 답이 틀리는 이유는 저거는 엑셀로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엑셀로 계산하니까 그게 정확한 답이에요. 답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지에는 계산기로 계산 안 합니다. 저기 엑셀로 계산해서 그냥 그 처음부터 이 값을 소수점까지 다 달고 들어가요. 다 달고 들어가서 계산을 해놓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올림을 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값으로 답을 만들죠. 그래서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놓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0.02 정도 틀렸잖아요. 근데 채점은 그렇게 안 해요. 이게 보통 이 정도의 채점이면 보통 0.817에서 819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채점을 범위를 만들어 놓거든요. 817에서 819는 충분히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어서 계산했을 때 틀리지 않는 겁니다. 오차 분산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추정하시오. 오차 분산에 대한 95% 신뢰 구간이니까 역시 여기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라는 얘기죠. 이건 뭐 연습 문제니까 이것저것 다 넣는 거예요. 같은 문제에다가. 그러면은 시그마 2 제곱 이게 또 헷갈리면 카이 제곱은 자유도 곱하기 시그마 제곱분의 S 제곱이다. 이거 바꾸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제곱은 이게 뭐라 그랬어요? 얘가 얘라 그랬잖아. 제곱, 오차의 제곱합.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0.53667. 여기도 0.53667. 큰 놈으로 나누고 작은 놈으로 나눠야죠. 카이 제곱 0.95%니까 975가 되죠. 오차의 자유도는 6. 여기는 0.025에 6이 되죠. 역시 이것을 이렇게 하고 답을 달아놓으면 되죠. 0.975의 6은 14.45, 0.025의 6은 1.237.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의 추정치는 0.03714.
그러면 0.43385 이와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실내 구간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인 A의 순조 곱합의 기여율을 구하시오. 기여율을 구하는 문제가 왕왕 나왔는데 그 기여율을 구하는 문제가 유의하지 않은 형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제가 가르쳐주는 공식대로만 푸셔야 됩니다. 이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난번 시험 같은 경우에 순제 곱합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유의하지 않은 것들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되니까 수험생들이 당황을 해서 기여율에서 점수가 엄청나게 깎이는 그런 참사를 겪었습니다. 물론 기사 문제였는데 하여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런 참사가 안 일어나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순제 곱합을 먼저 만들면 A의 순제 곱합이죠. 네. 이 A의 순제 곱합은 어떻게 되냐면 지, 자, 리 그냥 외우세요. 지자리로 그냥 외우시면 끝납니다. 이 이상의 다른 방법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자리니까 순제 곱합이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면은 여기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시그마 E 제곱 플러스 R 시그마 A 제곱에 자유도가 곱해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부분이 사실은 A의 변동이 아니라 오차의 변동이죠. 그래서 이걸 빼준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자유도 곱하기 R만 남죠. 그래서 A의 순제 곱합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외우시라고, 지자리.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3.68333에서 자유도가 3이죠. 이건 A의 자유도입니다. 오차의 자유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차의 평균 제곱 0.08944죠. 0.08944. 그냥 그대로 빼준 겁니다. 그러면 3.4150이면 됩니다. 그럼 이제 기여율은 뭐냐? 기여율은 SSA-를 SST로 나누는 거예요. 전체의 제곱합 대비 A의 순 기여율이 얼마냐? 이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SST가 4.2 아니에요? 그러니까 4.2분의 3.4150이 되죠. 그러면 0.80924가 됩니다. 뭐 여기서 또 이제 80.924라고 써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수점하고 퍼센트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쓰시오, 백분율로 쓰시오 그러면 백분율로 쓰면 되고 ppm으로 쓰시오 그러면 ppm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소수점을 놔두면 돼요. 유사문제 1번 반복이 다른 일론 실험이죠. 어떤 직물 가공 시에 처리액의 농도 A를 요인으로 해서 A1이 3%, A2가 3.3%, A3가 3.6%, A4가 3.9%의 4수준에서 품질 특성에 대한 반복이 일정하지 않은 랜덤 실험을 하였다. 아주 착한 문제네요. CT도 주고 ST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문호에 답하시오. 요인 A는 모수냐 별량이냐. 적어줬죠. A1 3%, A2 3.3%, A3가 3.6%, 3.9% 농도고요. 여기 정해줬으니까 이 농도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모수가 되죠. 지정이 됐으니까요. 보통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별량 요인인 경우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처럼 모수 요인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건 당연히 모수죠. 별량은 집단 요인이니까 수준을 랜덤으로 정했을 때 그러면 이제 별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뭐 계산을 해야겠죠. 그럼 먼저 합이 있어야겠네요. 전체 합은 72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말하면 분산 분석을 하시오죠. 뭐. 분산 분석을 하시오니까 기본적으로 이 분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들을 전부 구해야 되는데 앞에 데이터가 다 CT하고 ST는 있죠. CT하고 ST는 있으니까 SA만 구하면 되겠네요. SA만 구하면 되니까 이 데이터가 4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크게 좀 구하겠습니다. SA는 데이터가 4개, 3개, 4개, 3개니까 이건 4개짜리죠. 4분의 200의 제곱 그 다음에 3분의 160의 제곱 그리고 4분의 184의 제곱 그 다음에 3분의 180의 제곱인데 그 다음에 합계 724를 쓰면 곤란하고요. 이걸 써야 됩니다. 37441.14
왜냐하면 값을 이렇게 준 거기 때문에 이 값을 써야지. 이 값을 안 쓰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 값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SSA는 356.1933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SST가 원래 주어진 것이 564.8571이니까 이거 하나만 계산하고 나면 바로 분사분석표를 작성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5%일 때 분사분석표 작성한다고 돼 있으니까 표가 아마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요인 SS, DF, MS, F0, F0.95. 5%라 했으니까 99는 없겠죠? 그래서 표가 이렇게 주어졌을 거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비어 있는데, 이제 여기가 T가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A, E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S가, A가 356.19333이라고 했잖아요. 356.19333. 이렇게 되고, T는 원래 주어졌잖아요. 564.8571. 네,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저기서 빼면 되죠. 208.66377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가 됐고, 그 다음에 자유도는 A가 4수준이죠? A가 4수준이니까 이게 3이 되고, 토탈 데이터가 14개 아니에요. 4개, 3개, 4개, 3개니까. 14개니까, 여기 자유도가, 토탈 자유도가 13이죠? 그럼 얘가 10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계산하면, 118.73111이고, 이거는 20.86638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비율은 5.69007이 되네요. 그러면 F0.95는 수치표에서 3.7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의하죠? 예, 그래서 요인 A는 유의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기사답게 문제가 나오네요. 요인 A3의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추정하시오. 원래는 이제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최적회를 구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죠. 최적회를 구하면 이게 문제가 망대냐 망소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망대 망소란 얘기가 없잖아요. 망대 망소란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못 구하고 값을 준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평균이 아마 가장 작은 거 작을수록 좋다가 된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뮤 A3를 구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먼저 뮤 A3를 구하려면 뮤 A3의 점추정치를 구해야겠죠. 그럼 이제 184를 4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이제 46이 나오죠. 46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다 구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했으면 이 값을 써주고 46 플러스 마이너스 T0.975에 오차의 자유도가 10이죠. 그래서 오차의 자유도가 10이고 곱하기 루트 VE가 20.86638이니까 반복수는 똑같이 들어가죠. 이건 무조건 반복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4가 되죠. 그 다음에 요 값은 수치표에서 2.228이 됩니다. 자, 그러면 46 플러스 마이너스 5.08872가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료인 실험은 그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출제율이 거의 80%에 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잘 정리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이제 대략적으로 5점짜리 문제입니다. 유사문제 2. 어떤 화학 반응 실험에서 농도를 4수준으로 반복수가 일정하지 않았다. 이게 반복수를 뜻합니다. MI가. 뭘 뜻하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일정하지 않은 실험을 했다 하면 표를 얻었다. 분사분석 결과 오차의 제곱합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A4와 A2의 평균차를 유수준 1%로 검증하고자 한다. 여기에 이제 함정이죠. 평균 차이의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그럼 뭐 무조건 간단하게 A4 마이너스 A2의 평균은 이런 얘기죠. 물론 뭐 붙이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 이게 Y바 땡 마이너스 Y바 2 땡이 되죠. 그럼 4에서 2 빼는 거예요. 이게 평균 다 이미 계산돼 있네.
예, 이건 64.67이고요. 투땡은 35.33이죠. 평균이 엄청나게 차이 나네요. 29.34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평균 차이 신뢰 구간이니까 차두리가 되죠. 29.34 플러스 마이너스 t 0.975, 995인데 995인데 오차의 자유도를 모르죠. 네. 자, 그러면 자유도가 어떻게 되냐 하면 SS, DF, MS를 간단하게 구해보면 A하고 E에서 E가 2508.795라고 그랬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데이터가 합치면은 19가 되죠. 예, 그러니까 총 자유도는 19니까 18이 되고요. A는 4수준이죠. 그러니까 3이 됩니다. 그러니까 15가 되죠. 그러면 167.253이 되네요. 예, 우선 오차의 자유도가 15니까 여기 15가 들어가고 곱하기 루트 167.253인데 반복수가 여기는 지금 안 써놨죠. 천상 이거를 그대로 이어 볼 수밖에 없네요. 3개하고 6개니까 3과 6을 넣으면 되죠. 자,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0.995 15인데 이거는 2.947이 됩니다. 그러면 네. 29.34 플러스 마이너스 26.94959가 되네요. 이거를 보면 유의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범위가 양수에서 양수가 나오면 유의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유의하지 않은 거죠. 어떤 부품에 대하여 다수의 로트에서 3로트를 골라 각 로트에서 랜덤하게 3개씩 추출하여 그 지수를 측정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위수준 5%로 물음에 답하시오. A1, A2, A3가 3수준이죠. 근데 다수의 로트에서 3로트를 골랐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집단 요인입니다. 집단 요인이니까 결국은 뭘 보겠다는 얘기냐? 시그마 비트윈을 보겠다는 얘기죠. 별량 요인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로트 간 변동을 체크해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 평균치 같아야 되는 거예요. 저기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차이가 있으면 표준을 안 지키고 있다는 얘기. 치우침을 그대로 허용하고 있다. 관리도로 관리를 안 한다. 뭐 여러 가지 현상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정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 공정은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험계 옆에서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분사 분석에서는. 그래서 A는 모수냐 별량이냐? 당연히 별량이죠. 말 하나 많아 별량 요인입니다. 로트 간 부품 치수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분산 분석표를 작성하고 검증하시오. 이 분산 분석표는 무조건 이거 EV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EV를 작성하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게 당연히 이건 별량 요인이기 때문에 EV를 작성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통상 이렇게 그 값이 주어지게 돼 있죠. 자, 어쨌든 이걸 작성하려면 먼저 하늘의 주체함도 당연히 CT부터 구해야 되죠. 자, 그럼 이건 합을 구해야겠죠? 이건 45.3이고요. 이거는 43.8입니다. 여기는 46.3이 되죠. 그러면 합이 135.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1번 하늘이 두 쪽나도 CT부터 구한다. 135.4의 제곱 나누기 데이터는 9개죠. 2037.01778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건 제곱합을 꼼짝없이 구해야겠죠. 그러면 시그마 YIJ의 제곱은 2038.48이니까 마이너스 CT를 하면 1.4622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히 SSA를 구해야죠. SSA는 일단 반복수가 3으로 동일하죠. 그러니까 3분의 45.3 43.8의 제곱
46.3의 제곱 마이너스 ct. 그러면 1.05555가 됩니다. 네, 그럼 SSA가 이렇게 되니까요. SSE는 계산할 필요 없죠, 뭐. 이제 그대로 놓으면 1.4622에 1.055가 되고요. 그러면 0.40667이 됩니다. DF는 데이터가 총 9개죠. 그러니까 8이고, 이건 2이니까 이게 6이 되죠. 0.52778이 되고요. 0.06778이 됩니다. 그러면 7.78666이 되고요. 이제 F0.95가 있죠. 26이니까 이거는 5.14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는 유의한 거죠. 유의하고 밑으로 이제 들어가면 요인 A는 유의하다. 이렇게 뭐 답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요. EV를 쓰게 돼 있죠. EV는 얘가 이제 I땡 아닙니까? 그럼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A는 I땡이다. I 쪽이니까. 그러니까 이 시그마 E 제곱이 전부 들어가죠. 여기다가 I땡이란 말이에요. 반복수. R이 반복수가 3이죠. R이라고 쓰면 안 되고 3이라고 써야 됩니다. 3 시그마 A 제곱이다.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땡이 반복이다. 그러니까 반복 쓰고 지껏 쓰면 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세요. 다음 문제는 로트간의 3포 시그마 A 제곱의 점추정치를 계산하시오. 이거 A의 점추정치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이제 무조건 이거 기억나시죠? 집배리라는 거. 이게 왜 집배리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EVA는 시그마 E 제곱 플러스 반복수 R 시그마 A 제곱이고 EVE가 시그마 E 제곱이니까 집배이라는 게 빼면은 결국은 VA 마이너스 VE가 되죠. V가 되는데 이게 약분되잖아요. 그러니까 빼면은 R 시그마 A 제곱이 남아요. 이걸로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G 빼리 땡땡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이건 뭐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로트 간의 점추정치는 어떻게 되느냐? 시그마 A 제곱은 G 빼리 되니까 G거에서 0.52778이죠. 0.52778에서 V1을 빼면 0.06778이고 반복은 3이죠. 반복이 3입니다. 그러면 0.15333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로트간 변동이에요. 로트간 변동을 바로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로트간 변동이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이건 제로로 가져가야겠죠? 그래야 불량률 줄이는 거죠. 유사문제 1. 어떤 실험실에서 측정자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 요원 중 4명을 랜덤 샘플링하여 요원 중에 4명을 랜덤 샘플링했다 그러면 이건 집단 요인입니다. 집단 요인이니까 볼 것도 없이 별량 요인이 되겠죠? 정해진 표본을 각 3회 반복 측정한 결과이다. 각 3회가 아니라 각 4회죠? 각 4회 반복 측정한 결과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데이터의 구조식을 적으시오. 데이터의 구조식은 간단하게 YIJ는 이 IJ죠? U 플러스 AI 플러스 EIJ인데 이건 별량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원래 들어갈 때는 뭐 이렇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코베리언스 AI와 EIJ는 0이다. 독립이라는 얘기죠. 이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N 제로 시그마 A의 제곱 N 제로 시그마 EIJ의 제곱이다. 뭐 이런 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안 들어가도 되고 뭐 이렇게까지 채점을 하질 않아요. 2점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채점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 정도만 들어가면 돼요. EAI는 0이다. 그 다음에 EEIJ는 0이다.
뭐 이런 정도만 들어가면 별량이다라고 얘기가 되니까 두 개 다 별량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 뭐 이런 정도로 얘기가 끝나면은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별량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당연히 물어보는 것이 분산부식을 작성하고 판정하시오겠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ST하고 CT가 나와 있으니까 SA만 작성하면 끝나겠네요. 자, 그럼 이제 SSA만 작성하면 되는데 이건 반복수와 동일하니까 4분의 A1이 237이죠. 237의 제곱. 그 다음에 A2가 239.9의 제곱. A3는 242의 제곱. 그리고 A4는 241.6의 제곱인데 여기 마이너스 CT를 960.5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값을 주어졌어요. CT가 57660.02. 그러니까 57660.02 이렇게 계산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하면 3.8725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문제 같은 경우 문제에 지금 EV를 구하라고 줬습니다. 그럼 EV를 구하라고 줬으면은 EV를 포함해서 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점수가 EV가 보통 별도로 2점이 가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T는 주어졌죠? T가 7.35438로 주어졌습니다. 7.35438로 주어졌고 여기가 SSA가 3.8725니까 이거를 계산하면 3.48, 188이 됩니다. 그럼 자유도가 A는 삼수준이죠. 이게 전체 데이터가 16개니까 15개가 되죠. 15개가 되고 여기는 12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1.29083이 되고요. 여기는 0.29016이 됩니다. 그럼 이 두 개의 비율로 나누게 되면 4.44 868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F0.9의 32는 3.49가 되죠? 그럼 이게 스타가 붙게 되고, 그 다음에 EV는, 이게 이제 배웠죠? 이게 I땡 아니겠습니까? I땡이니까 반복수가 R이 4죠? 네, 그러니까 시그마 E 제곱 플러스 4 시그마 A 제곱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러므로 요인 A는 유의하다. 이렇게 판정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별량 요인 아니에요. 별량 요인이면은 사실은 이제 여기서 최적해를 추정하시오. 이런 건 안 나오고요. 저기 성분의 크기, 즉, 측정자 간의 3포의 차이를 좀 추정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측정자 간의 3포의 차이니까 시그마 A 제곱을 추정하라는 얘기죠. 시그마 A 제곱을 추정하라는 건 기억이 나시죠? G베리가 되는 거죠. 시그마 A 제곱을 추정하시오. 그러면 G거에서 G 빼리 해서 땡땡, I 땡이니까 반복수가 4죠? 예, 반복수가 4가 됩니다. 이거 빼는 거죠. 이거 구하는 거니까요. 예, 여기는 이제 여기 시그마 2제곱 빼먹었네요. 예, 시그마 2제곱을 빼서 날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VA가 얘죠? 예, 1.29083. 그 다음에 V는 얘죠. 0.29016. 이렇게 계산이 되고, 반복수 4로 나누면 0.25017이 됩니다. 자, 뭐 이와 같은 식으로 풀면은 되겠습니다. 품질 경쟁력은 제때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쌤의 품질경영 산업기사를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품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홍콩 파이팅!